단체 협약 파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세들을 했는데 가장 이제 극악한 게 학습지 교사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단협까지는 아니어도 계약은 했었을 텐데 일반적인 파기가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교사로 입사할 때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그 위탁사업계약서를 써요. 그게 이제 민사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로 만약에 이제 회사가 통보를 하면 해고 통보가 아니라 계약 해지 통보예요. 아, 계약 해지 통보. 그러니까 너랑 나랑 계약할 의사가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계약 이제 유지관계 아니다라고 통보를 없는 보내는 걸로 거죠. 그냥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체 협약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일방적으로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도 해고가 아니고 그냥 쌍방간에 그냥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계약을 파기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부에 찾아가도 부당 해고로 구제를 받지 못해요. 근데 일은 그 재능교육에서 학습지 교사로 해서 그 일을 하는 거랑 똑같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랑 똑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렇죠. 회사에서는 저희가 노동조합 만들겠다고 12월에 노동조합 만들겠다고 파업해서 나왔을 때도 제 주위에서 다 니네 그래도 선생님인데 사교인이라도 그래도 선생님인데 이게 몇 년 걸리지 않겠냐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런데 사실 노동조합 파업한 지 17일 만에 깨졌다고 얘기하셨어요. 노조 필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자성 그리고 회사로부터 지휘 근로 체계 지휘 감독 체계에 있는 노동자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사실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대기업 자본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를 계속 확대해서 만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험이라든가 건설이나 이런 게 다 대기업 자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동자 취급을 안 해주고 있죠. 노동자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대기업 자본들의 공세에 밀려서 사실 그래서 그렇게 정부와 정권이 그 노동자하고 사측 관계가 아닌 그냥 임대차 간의 그런 계약 그런 걸로 돼버려서 이렇게 돼버린 것이고 이제 이거를 싸워서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이걸 개념을 노동자로 전환을 시키는 싸움을 계속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단체 협약을 맺었고 이제까지 노동조합으로 이제 활동을 해온 거니까 그 초석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체 협약을 가지면서 노사관계를 가졌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꾸 이렇게 쓰러져 나가면 보호받을 때는 아무 데도 없는 거죠. 이제 다른 학습지 교사 웅진이나 뭐 싱크비 이런 데도 많은데 제가 왜 재능만 이렇게 열심히 싸울까 솔직히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른 곳은 아예 얘기조차도 못하는 상황인가요? 다른 곳은 저희가 이제 99년에 처음 저희가 노동조합 만들고 나서 2000년부터 타학습지 선생님들이 조직이 돼서 노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교 같은 데는 또 휴먼 노조에, 그러니까 복수 노조에 걸려서 죽어있던 휴먼 노조가 있어서 복수 노조에 걸려서 안 되고 등등 이제 타학습지 교사들이 조직되어 있다가 이제 사실은 조직이 못 된 거죠. 와해가 그러면서 재능 말고 나머지 이제 학습지 선생님들이 모여서 전국 학습지 산업노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대교지부, 웅진지부, 공원지부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정부 나의 그냥 싸움뿐만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런 특수 고용직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그런 싸움으로 지금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재능교육도 지금 1000일 넘게 오면서 모든 극단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탄압을 하는 거죠.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방송을 좀 꺼졌지만 이어가도록 할게요. 되게 궁금한 게 그러면 재능교육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노동 이런 거를 못하게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으로 지금 이 상태로는 가압류를 해서 돈으로서 막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노동자들도 많이 당하는 그런 그 탄압의 일종이거든요. 그거 말고도 뭐 몸으로 막 그냥 싸우거나 그런 것도 있었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능교육이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이제 투쟁사업장이 생기거나 하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항상 사측에서 용역들을 사잖아요. 네. 조금 속된 말로 용역 깡패들이 사서 천막을 천막을 그때도. 뜯어내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폭언, 뭐 성적 비하 발언 이건 뭐 저희가 겪어보니까 이게 뭐 듣던 거하고는 도저히 우리가 직접 겪어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노동조합 생긴 후에 이제 인단협을 하니까 뭐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투쟁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뭐 천막을 뜯는다거나 뭐 노무팀 직원들이 나와서 뭐 폭력적인 시비가 있거나 이랬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노조를 깨기 위해서 전문가를 대표이사를 영입을 했어요. 대표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룹 회장이 오너인데 뭐 이제 오너 회장이 그동안에 이제 바지 사장들을 많이 영입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정말 노조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경험 있는 대표이사를 영입을 하면서 3월 달부터 그동안 한 뭐 10년 가까이 노사 간에 이제 싸움이 있었을 때 한 번도 투입하지 않았던 용역 깡패를 도입하면서 3월 20일 때부터 저희가 용역들하고 거의 뭐 농성장에 거의가 24시간 있잖아요. 네, 맞아요. 24시간 그냥 폭력, 뭐 이런 폭언, 뭐 이런 거에 완전히 이제 노출된 채 거기가 또 사람들은 길은 큰데 사람들은 많이 안 다니고 그래서 좀 외지고 네. 그래서 많이 좀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로 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좀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런 말이니까 얘네들이 해화동에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고 해도 파출소도 이제 너무 장기 투쟁이 되니까 노사 간의 문제를 어떤 중립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저것도 또 시비 붙었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법적인 적용이 확실하게 조치가 안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폭행을 당해도 자기네가 눈으로 봐도 폭행을 당해도 싸우지 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이제 구석진되고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용역 애들도 경찰이 이렇게 나오네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도 자신감을 갖고 그렇죠. 용역 깡패들도 자신감을 갖고 사실 여기 나와서 좀 편안한 거예요. 이게 도심이고 중심가다 보니까 용역 애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 나오기부터 상주하고 있어요. 예. 상주하고 있는데 함부로는 못 나오는 거죠. 함부로 못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또 길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재능교육 관련한 이제 교육기업이니까 이미지 훼손이나 이런 게 있다 보면 또 이제까지 뭐 해화동에서 막 나갔던 걸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만큼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조합원들이 이거 관련해서 여기 나오니까 서로 마음은 어때 이런 말은 안 해봤는데 조금은 더 편안해야 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 그게 좀 슬픈 말이긴 하지만 용역들이 내 시야에서 나를 감시하는 그런 용역들 시야에서는 좀 벗어났다는 게 좀 심적으로 그거는 제가 구미 KC 갔을 때 여기 기숙사 침탈했었고 거기도 24시간 옥상 같은 데서 계속 체증을 하는 거예요. 되게 막 여자분들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하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대기업의 행포가 눈에 때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은근히 그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횡포, 정신적인 횡포, 그건 보상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버젓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노동 현장에서는. 어쨌든 정말 잘 됐습니다. 여기로 오시니까 제가 빨리 많이 올 수도 있고 연락만 주시면 빨랑 올 수도 있고 좀 안심도 되고 다 잘 됐습니다. 정말